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자, 2부는 헤럴드 경제 배두원 기자 연결해서 기자 언박싱 준비되어 있죠. 배두원 기자 나왔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코로나19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예,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55명 늘었습니다. 전날보다 5명이 줄었지만 지난 9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400명대를 이어갔고요. 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같은 고강도 방역 조치가 시행된 지 2달이 좀 넘었음에도 더 이상 감소세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증가세로 전환되는 좀 양상이고요.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은 이 지역사회의 잠복 감염이 여전한 상황에서 봄맞이 여행이나 모임을 고리로 확산세가 더 거세지면 이러다 4차 유행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내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되는데 현재 단계 조치가 재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지금 시점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최근 일주일 신규 확진자가 일별로 하루 평균 423명꼴로 나오고 지역 발생 확진자만 봐도 거의 400명에 육박을 했거든요. 예. 이거는 사실 거리두기 2.5단계 범위에 다가선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오히려 격상을 검토해야 되는 수준인데 또 이거는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은 만큼 현재 거리두기 단계나 방역 조치를 한 번 더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만 65세 이상에게도 접종하기로 결정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만 65세 이상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사자와 입원 입소자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열어서 이 같은 내용의 후속 접종 계획을 확정해서 발표를 한 거고요. 전문의가 이 영국이나 스코틀랜드에서 수행된 이 고령층, 65세 이상 고령층 대상 평가를 검토해 보니까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확진자의 입원이나 중증을 좀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결론 지은 겁니다. 특히 고령층에서 예방 효과가 이 화이자 백신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왔는데요. 영국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은 70세 이상에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받고 한 달여 뒤에 한 60% 이상, 또 35일 이후에는 73%의 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도 비슷한 기간 뒤에 예방 효과가 한 61%로 도출이 됐는데 두 백신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나은 수준인 거죠.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만 받고 코로나19에 걸렸을 경우 70대 이상의 입원 위험 확률이 3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 65세 이상 이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소자의 한 37만여 명 이달 중에 백신을 접종받게 됐고요.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어떤 공급 상황이나 효과를 고려해서 두 번째 접종, 2차 접종 예약일 기준을 현행 8주에서 10주로 변경하기로 했는데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간격, 1, 2차 접종 간격이 길수록 오히려 효과가 높아진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반영을 한 겁니다. 또 아울러서 해외 유입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직업 특성상 해외 출입이 잦아도 자가격리 예외를 적용받는 이 항공 승무원 스튜어디스지 않습니까? 이들을 2분기 예방접종 대상에 새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한 2만여 명 승무원이 접종 대상이라고 하고요. 예방접종 추진단은 이 심의 결과에 따라서 2분기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해 다음 주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만 65세 이상에 접종하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65세 이상한테 접종을 하면 문제가 있어서 접종 보류를 한 건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연구 결과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거여서 말이죠. 맞습니다. 자, 정치권 이야기도 해보죠. 대선이 1년 안쪽으로 가까워지면서 여당 내 유력 주자들의 행보와 전망을 두고 각종 언론 보도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예.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지상 최대 이간 작전이 시작됐다라면서 언론을 향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페이스북에 민주당 내 대선 경쟁을 둘러싼 보도와 관련해서 갑자기 민주당 내 갈등을 부추기는 근거 없는 낭설과 가짜뉴스가 넘쳐나고 있다. 예. 지상 최대의 이간질 작전, 이간 작전이 시작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이게 일부 언론에서 지난 9일 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제 퇴임하는 날이었죠. 이때 마지막 당무회의에 이재명 지사가 참석을 했는데 예. 이때 양측 관계자들이
이재명 지사 좌석 배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뭐 고성까지 오갔다. 예. 뭐 이렇게 보도한 내용을 두고 한 발언입니다. 배경 설명을 좀 더 드리면은 이 지사가 이제 기존에는 당무위에 잘 안 오다가 이날 이제 이낙연 대표 퇴임 인사차 참석을 한 건데 이 보도에는 이 지사가 미리 알리지 않고 불쑥 나타나서 이낙연 대표 측에서 뭐 반발을 했다. 뭐 이런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이 이낙연 대표의 당대표 마지막 일정 사천날 스포트라이트를 더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뺏은 거 실례가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도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된 건데요. 뭐 일단은 경기도 그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게 충돌은커녕 오히려 정반대였다. 이낙연 대표랑 이재명 지사가 두 손을 꼭 잡고 뭐 당무위에 입장을 했다. 뭐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또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가 그 강원도 춘천에서 계란을 맞은 사건도 있었는데 예. 이 계란을 투척한 단체가 뭐 이재명 지사의 지지 단체다.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또 뭐 심지어는 LH 투기 의혹을 발표하는데 이재명 지사 측이 관여했다. 뭐 이런 주장까지 좀 나오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반박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뭐 또 이재명 탈당에 의한 사자 구도가 펼쳐지면 대선에서 이제 필승이다라는 허망한 뇌피셜이 시작됐다라고도 했는데요. 역사를 보면 멀쩡한 나라가 이간계에 넘어가서 망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간계가 이 비용이 적고 효과가 높아서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이용된다고 비판을 했고요. 사적 욕망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진짜 민주당원은 원팀 정신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특정 정당의 당보가 아니라 명색의 언론기관이 가짜뉴스로 이 갈등을 초래해서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범죄다라고 강하게 직격을 했습니다. 예. 이재명, 이낙연 측이 충돌해서 고성에 오갔다. 저도 그 기사를 읽어봤는데, 예. 기사 내용이 다 전언이더라고요. 그렇죠. 관계자에 의하면 이랬다고 하더라, 뭐 이런 건데. 본 게 아닌 거죠. 예. 카드라 통신을 우리 언론에 썼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다른 이야기, 지금 배 기자가 지적해 준 것 중에서 탈당설이라든가, 예. 이낙연 계란 투척한 것은 이재명 지지자들이라든가, 네. 뭐 LH 폭로를 이재명 측근이 했다든가 이런 거는 뭐 언론사에서는 다루지 않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네. 누가 퍼뜨리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그걸까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뭐, 생각해보면. 아니,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고 했던 어떤 뭐, 의도가 있기 때문에 퍼뜨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이거를 이간을 시키고 싶어 하는 세력이 누굴까? 를 생각해 보면은 뭐 좀 유추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SNS를 통해서 발끈하면서 그런 일 없다 뭐 이렇게 한 거죠? 예,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일축을 했고요. 뭐 하여튼 이재명 지사와 이제 이낙연 대표가 지금 거의 뭐 1강 1중 또는 뭐 하여튼 두 명이 1, 2위를 지금 오랫동안 다투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전혀 탈당 생각도 없고 원팀이고 그냥 아주 공정하게 경쟁하는 뭐 이런 구도를 자꾸 원하고 예. 있는데 이런 잡음이 나오니까 발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배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헤럴드 경제 배동 기자였습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전 국민적인 관심을 모았던 사안인데요. 이 의혹을 제기했던 민변 참여연대 측에서는 이번 1차 조사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맡고 있는 김태근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태근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저희가 변호사님과 인터뷰할 때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검증 한 번 더 하면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오늘 그 전수조사 결과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총평을 말씀드리면 예. 일단 불행 중 다행이다. 예. 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다만 발표 내용은 부적절한 부분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일단은 지금 정부 발표는 그 투기 의혹 관련자 20명이다. 예. 이렇게만 발표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제가 좀 전에 그 TBS 지금 라디오 방송을 했는데 거기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나머지 그러니까 20명 이외에 25명은 개인정보 동의서를 늦게 제출해서 예.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중 한 명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26명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가 되지도 않는 예. 상황인 거고요.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까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기자분 질문이 있었는데 뭐 동의서를 안 받은 부분이 소수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거는 매우 부적절해 보이고요. 그리고 투기 의혹 관련자 20명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현직 인원만 20명이고요. 그렇죠. 예. 이 현직 인원과 관련돼서 전직이 몇 분인지는 현직의 등기부로 확인해 보면 전직이 확인되기 때문에 전직을 확인할 수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전직이 몇 분인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자회견 했을 때만 해도 저희 시민단체만 해도 그렇게 합니다. 이 투기 규모가 10필지에 LH공사 관련자 14분으로 추정이 되고 그리고 매매대금 100억 원에 대출금 60억 원 그리고 면적 규정 총 2만 3천 제곱미터다까지 밝혔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정부 발표는 이런 투기 규모는 전혀 밝히지가 않은 상태예요. 이제 물론 이제 정부는 뭐 본인들이 수사한 게 아니라서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 수사 전에 그러니까 임의 조사, 실태 조사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 부분은 국민들에게 최대한 밝혔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뭐 수사가 아니고 조사니까 네. 이거를 이제 수사기관에 넘겨서 수사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보 제공 동의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역시 조사를 하지 않았고 또 뭐 전직 또 가족, 지인 이 부분에서 조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정부가 너무 성급히 발표를 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뭐 정부의 고민도 있었겠죠. 일단 발표하려고 그 일정은 잡아놨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시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25명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늦게 제출해서 아직 조사 중이다. 그래서 이게 전수조사 결과는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1차 뭐 정부도 1차 조사 끝이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요. 네. 그 동의서를 끝까지 제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의서를 끝까지 제출 안 하면 이제 지금까지 조사를 한 거는 개인별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서 그 예.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다 확인해 본 거예요. 예.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 거래 정보,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근데 이제 동의서를 제출을 안 하면 저희 시민단체들이 하는 것처럼 이제 그 단순 반복 업무를 해야 합니다. 등기부 확인해서 등기부 발급받고 등기부에서 등기 소유자 확인한 다음에 LH공사 직원의 명단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 단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예. 근데 정부에서는 일단은 뭐 동의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네. 그럼 뭐 인사상 불이익 주겠다고 했는데 네. 그 인사상 불이익 받고 안 주면 그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럴 하겠죠. 수도 있어요. 지금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거부하신 분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이분이 만약에 범죄 혐의가 있다면 이분 같은 경우 최대한 시간을 끌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는 순간 본인의 재산 규모가 다 드러나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것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본인 이름 아닌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했다. 그건 어떻게 밝혀낼 것이냐. 이것도 뭐 수사를 통해서 밝힌다고 합니다만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차명거래 부분은 그거는 뭐 공직자나 민간 투기나 똑같고요. 근데 이제 차명거래와 관련해서 차명거래는 그 실제 명의자와 자금을 지원한 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건 자금 흐름을 조사를 해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굳이 이렇게 차명거래를 나중에 조사하지 말고 미리 차명거래를 못하게끔 막으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현재 지금 부동산 실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현재 부동산 실명법의 관련 규정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 예. 본인 명의로 실명으로 등기하지 않아도 차명거래에 대해서 나중에 되돌려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엄격하게 확실하게 차명거래 시에는 그 토지를 못 돌려받게끔 부동산 실명법을 개정을 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굳이 우리가 차명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네. 뭐 관련해서 지금 뭐 특별법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특별법을 만들면 이것은 이제 뭐 사후 약방문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국민들은 지금 이렇게 나쁜 짓 한 사람 그 토지 환수하고 처벌해라 이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서 소급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인데 네. 그 정치권에서도 뭐 여러 가지 설랑설레가 있고 민주당에서도 소급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의원이 있는 반면에 이거 위원 네. 때문에 어렵다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국민들께 좀 설명을 드리면 형사처벌은 소급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상 그렇게 소급형벌 금지 원칙이 있어서 형사처벌은 소급적인 불가능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국민분들의 주요 관심사가 뭐냐면 그러면 이 사람들 투기이익이라도 환수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이제 보면 저희도 그렇죠. 계속 고민 중인데 예. 소급 행정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이제 국회가 어떻게 특별법을 만드느냐가 중요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정보 제공에 관한 문제. 최창원 국무 1차장이 백브리핑에서 26명 전원 설득해서 정보 제공 다 제출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런가요? 예, 네. 조사 나오는 대로 즉시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1차 발표에서 정세균 총리가 이 LH를 해체에 준하는 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게 조직이 지금 굉장히 오래된 조직인데 네. 이게 쉽게 그게 가능할 거냐? 뭐 결국은 뭐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자체 개혁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뭐 그렇게 오래된 조직도 아닙니다. 예. 원래는 이제 토지공사가 있었고 주택공사가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인가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합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한 12년 됐는데 굉장히 하는 일이 많고 크죠. 그러다 보니까 대마불사라고 하고 과연 이걸 어떻게 건드릴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제 생각은 현재 이렇게 그 안에서 부패가 싹 트는 이런 문제를 보면 과연 국민들이 LH공사를 그대로 놔둘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수도권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저희 민생경제위원회의 입장은 공공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지구촌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지난 8년간 1위로 뽑힌 도시가 비엔나예요. 예. 그 동네가 비엔나시의 절반 이상이 공공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렇게 수도권 신도시를 개발하더라도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공공이 개발하는 게 방향은 맞다. 근데 다만 지금처럼 비대해진 LH공사 개혁은 필요하다라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예. 자, 관련해서 대통령이 청와대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청와대가 발표했습니다. 전 직원 가족들 전수조사했는데 문제점이 없었다. 이제 정치권에 공이 넘어왔는데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하자 이런 얘기 했거든요. 이 부분에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전수조사 해야죠. 네. 분명히 조금 의심나는 사례가 또 나오겠죠? 저는 공직자면 누구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직자 신분을 달고 부동산을 투기했다고 하면 뭐 불로소득 아니겠어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자, 정세균 총리가 정부는 국민의 박탈감을 회복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너무나 당연한 말 같습니다만 정부가 이 말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노력해야 하는 부분 앞으로 어떤 게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정부보다는 국회 쪽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해야 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형사처벌을 되면 몰수가 가능한데 형사처벌을 안 되시는 분들이 어떤 대상이냐면 공사 직원인데 본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하신 분들이에요. 예. 이분들 같은 경우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단순 위반으로 돼서 단순 징계 사유가 됩니다. 예.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가 지금 관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지금 민변과 참여연대는 계속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도입해서 이해충돌이 방지될 것 같으면 사전 신고하게끔 하고 이해충돌 문제가 있으면 이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거죠. 이번 민주당에서 3월 국회 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통과시킨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죠. 변호사님 오늘 네.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태근 변호사였습니다.